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전과 다른 호남 민심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역 균형 발전은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며 탈탄소와 녹색 대전환을 통해 지방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갑니다. 광주 전남에서 의료기관 집단 감염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호남 민심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입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해서 꼭 가족들께서 원하시는 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로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지난 4월 동안 호남을 향한 당이 달라진 모습을 강조하며 예전과는 다른 민심, 특히 20, 30대 청년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 규탄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대행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전과 달리 뜨뜻미지근한 지역 민심을 돌릴 돌파구로 판단한 민주당은 조직세 규약과 함께 선거운동 기간 활용할 유세 차량을 점검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될 공시선거운동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당은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이 호남 민심에 미칠 여파를 분석하며 향후 선거운동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지상파에서는 최초로 마련한 대선 후보들의 특별 대담,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오늘 순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가는 이런 리더십의 철학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주민 삶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70년 성장 제일주의와 35년 양당 정치를 깨고 탈탄소와 녹색 대전환을 통해서 지방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그 자체로서 지역 분권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녹색 경제는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당 정치와 수도권 집중의 최대 피해자가 지방과 청년이라면서 지역의 녹색 산업 기반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청년들이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보다 더 중요한 지방 정부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꼬리표를 달지 않은 교부금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 분권 개헌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로 되는. 심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소멸 위기인 지방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녹색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그들의 삶터는 어디냐?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서 살더라도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공간에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주말 내내 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에 많이 답답하셨죠. 먼지는 아직도 가득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먼지가 가득하겠고요. 내일이면 먼지가 조금씩 해소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착용 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광주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기온은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전남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낮아지면서 날은 더 춥겠습니다. 한편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눈 또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리는 눈비 양이 적다 보니 대기의 건조함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큰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광주 1,510명, 전남 996명 등 모두 1,50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1,500명대 이상이 확진되는 등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탑 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세풍저류지 일대에서 지난 2달 동안 본격적인 환경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노랑부리 저어새뿐만 아니라 큰고니와 새매 등 7종의 희귀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가 다른 새들과 함께 광양 세풍저류지 제방에서 여유롭게 있습니다. 지난 11일 MBC의 카메라에도 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산단 전기공급용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던 세풍저류지 일대. 그러나 주민과의 사전 논의도 없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송전탑 건설이 허가됐다는 항의가 빗발치면서 한전과 주민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각각 전문가를 선정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환경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차와 2차 현장 조사 결과 세풍저류지에서 노랑부리 저어새의 월동을 확인했습니다. 네, 세풍저류지는 그 먹이터와 휴식처를 동시에 갖추고 있고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요한 서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허가 당시 단 3시간의 현장 조사로 보호종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상황. 하지만 재조사에서는 노랑부리 저어새뿐만 아니라 국제보호종인 검은머리 갈매기, 희귀 맹금류인 독수리와 새매 등 7종의 멸종 위기종이 발견됐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도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된 큰 고리무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송전솔로나 이런 전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리 충돌이나 조리 폐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전개돼야 된다. 7종의 희귀 보호조류들이 발견돼 세풍저류지의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전 측이 조사가 끝나는 3월부터 즉각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고 지난 12일에 이어 어제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현장 확인 절차를 마친 데 이어 현장 소장과 감리업체 등 입건자 10명과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과실 관련 책임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완도군과 제주시가 해저 케이블 설치를 둘러싸고 공유수면 설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존 해저 케이블 설치 사례에 따라 공유수면을 설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완도군은 해상에 경계가 없다며 설치 거리의 절반씩을 공유수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망성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제주시 동제주 변환소까지 해저 케이블이 내년 11월까지 깔릴 예정입니다. 육지를 제외한 해저 케이블의 길이는 88.846km. 완도군과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실무자 협의를 갖고 해저부의 각각 절반씩인 44.423km에 대해 공유수면 인허가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 서남의 송전부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남과 제주, 진도와 제주 간 해저 케이블 공사 때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 기본도를 준용하자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완도 쪽으로 10km가량 제주시의 공유수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완도군은 일제강점기 지용도가 반영된 이 같은 국가 기본도에 해상 경계 효력이 없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도 국가 기본도가 해상 경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양 지자체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특히 이번 해저 케이블 공유수면 논란이 앞으로 어업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총 연장에 대한 2분의 1 기준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 입장은 허가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수도 소유권 분쟁에서 제주도에 피한 완도군이 이번 공유수면 신경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43%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차 2,212대, 화물차는 607대 등 모두 2,819대입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 승용차는 최대 1,1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800만 원입니다. 또 전기 승용차의 10%는 택시에, 전기 화물차는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이나 기관 물량으로 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섬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목포와 신안 등 6개 시군에 선착장 확장과 공원과 탐방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섬 관광자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스나 메르스 등의 회복 사례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시점부터 4, 5개월이 지나면 평균 이상으로 빠르게 관광 수요가 회복된다며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 마스크 480개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주말 내내 먼지로 뿌연 하늘 때문에 답답하셨죠? 아직도 먼지는 가득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먼지는 내일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 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리는 눈비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 대개 건조함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큰 물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광주와 담양의 한낮 기온 13도 안팎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도 14도 보이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